오늘 GeoMX DSP 활용 웨비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 초청해 주신 여성분은 나노스틸 테크놀로지의 이숙 세일즈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저희 이제 약 40분 가량 GeoMX를 활용한 스마트 멀티오픽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참가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가지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강의 중에는 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저희 이제 강의 중간 혹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숙 선생님 이제 강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노스트링의 이승 매니저고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저희가 연구들을 진행을 할 때 스페셜 지노믹스 쪽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도 이 DSP 장비가 지금 셋업이 돼서 선생님께서 이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끔 기기가 이제 제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비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어떤 연구에 활용들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체킹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거 세션 끝나고 나서 Q&A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행은 사실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08년도에 엔카운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런칭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양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했는데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스페셜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시료에서 RNA를 익스트랙션하고 익스트랙션 된 RNA를 대상으로 싱글 튜브에서 800개까지 멀티플렉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엔카운터 시스템이 됐던 아니면 NGS 시스템이 됐던 일반적으로 저희가 벌크지노믹스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그런 실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특정한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셀만 분리를 해서 실험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벌크지노믹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약간 데이터가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조직에서 내가 원하는 셀 타입에서 혹은 내가 원하는 피노타입에서 좀 더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이걸 맞춰서 나노스에서도 2019년도에 지오맥스 DSP라고 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엔카운터 장비하고는 다르게 RNA를 익스트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을 특정한 몰포로지 마커로 스테이닝을 하고 그 이미지를 직접 보시면서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는 셀이 있는 리전 혹은 몰폴로지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피노타입 스페시픽한 리전을 하나의 ROI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RNA에 포함되어져 있는 셀 타입을 대상으로 해서 홀 트랜스크립톰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엔카운터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선생님께서 타겟팅하는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좀 더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코스맥스 SMI라고 하는 시스템을 또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요. 이 장비도 DSP처럼 스페셜로 분석을 하는 장비는 건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 지오맥스 장비 같은 경우는 조직을 특정한 마커로 스테이닝을 하고 원하는 셀 타입을 ROI로 지정을 해서 전체 셀 타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반면에 이 코스맥스 SMI 장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굳이 조직의 특정한 리전을 선정할 필요 없이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시추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면서 싱글셀 레벨로 유전자의 발현량 혹은 프로테인 발현량을 확인을 하면서 직접 이 티슈가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카운터까지 나노스인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엔카운터 그다음에 DSP, 코스맥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런칭을 했고요. 이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최근까지 6,800편 정도의 논문이 퍼블리시가 됐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이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런칭이 됐고 최근까지 논문이 300편 이상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됐고 그리고 다양한 티슈 타입을 대상으로 해서 베리데이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스페셜로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스페셜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는 셀이 있는 뮤전 혹은 피노타입 스페시픽한 뮤전을 하나의 ROI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유전자의 발현량을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오맥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휴먼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홀 트랜스크립톤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시는 조직에서 디스커버리를 하거나 혹은 스크리닝을 해서 타겟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이런 용도로 활용도가 높게 사용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선생님께서는 특정한 타겟, 특정한 셀 타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싱글 셀 타입별로, 싱글 셀별로 유전자의 발현량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셀 레졸루션을 훨씬 더 좋게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코스맥스 장비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을 싱글셀별로 세그멘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싱글셀별로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이 조직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스페셜로 분석을 할 때 어떤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좀 타겟팅 하는 게 특정한 셀 타입인지 아니면 나는 싱글셀 레졸루션으로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지오맥스 그리고 코스맥스 장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혹은 두 가지 장비를 둘 다 혼용을 하셔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오맥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휴먼 그리고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RNA 그리고 프로테인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NA 쪽으로 제공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홀 트랜스크립톤까지 연구하실 수 있게끔 패널이 제공되고 있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동시에 160개의 프로테인에서 분석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 장의 언스테인드 슬라이드에서 홀 트랜스크립톤 플러스 프로테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프로티오 지노믹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두 가지 타겟에 대해서 동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두 개의 타겟에 대해서 동시에 멀티오믹스 분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시스템은 지오맥스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싱글셀 레졸루션으로 싱글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이 조직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셀 타입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시고요. 동시에 RNA 그리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코스맥스 시스템은 아직은 홀 트랜스크립톤까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RNA 같은 경우는 1000개의 타겟을 대상으로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64개의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지오맥스에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오맥스에 대해서 좀 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맥스 시스템은 RNA를 대상으로 해서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고요. 프로테인을 대상으로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같은 경우는 최대 18,000개 이상의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분석 진행하실 수 있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22,000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프로테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동시에 150개 이상의 프로테인에 대해서도 분석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나는 RNA하고 프로틴을 동시에 분석해서 멀티오믹스 쪽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한 장의 언스탠드 슬라이드 위에서 홀 트랜스크립톤 그리고 150개 이상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분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런을 통해서 4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다가 멀티플 조직을 올려서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60개 이상의 샘플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높은 트루풋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께서 이 지오맥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샘플 타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FFP 조직이 됐던
프레시 프로즌 조직이 됐던 혹은 선생님께서 뭐 코니드 바이옵시 조직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코니드 바이옵시 조직이 됐던 아니면 선생님께서 나는 한 장의 조직 위에다가 여러 개 샘플을 올려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티슈 마이크로 어레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특정한 뭐 티슈뿐만이 아니라 오가노이드 샘플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티슈뿐만이 아니라 오가노이드 조직까지 올려서도 실험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A 따로 프로테인 따로도 분석하실 수 있지만 원하실 경우에는 한 장의 언스탠드 슬라이드 위에서 RNA 그리고 프로테인을 동시에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슬라이드를 프랩하는 과정만 매뉴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모든 과정들은 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하더라도 그 개개인의 편차가 적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지오맥스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지오맥스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한 장의 조직에다가 몇 개의 조직까지 올려서 실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 DSP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직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실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FP 조직을 가지고 실험하실 수도 있고, 프레시 프로즌 조직, 혹은 오가노이드 샘플을 가지고 실험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직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슬라이드 위에다가 조직을 하나 올려서 실험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직 사이즈가 작고 혹은 뭔가 내가 특정한 리진을 펀칭을 해서 나는 티슈 마이크로 어레이 블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의 코어까지 올려서 동시에 분석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제작을 할 때는 밴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정한 슬라이드 위에다가 조직을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패솔로지 워크할 때 사용하시는 그 IHC 실험할 때 사용하시는 파지티브 차지드 슬라이드 위에다가 조직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조직을 올릴 수 있는 저희 스페이스가 가로로 3.5cm, 세로로 1.4cm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직을 올려주면 조직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혹은 조직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동시에 저희가 러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샘플들을 받고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이 DSP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은 코수를 올렸던 거는 50개의 코까지 올려서 실험 진행을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한 1mm 코 이상, 그 미만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1mm 정도 되는 코부터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서 모든 조직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타깃하는 셀이 있는 부분 혹은 피노타입 스페시픽한 리전을 저희가 ROI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ROI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리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5가지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리즌을 ROI로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방법은 지오메트릭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방법인데요. 지오메트릭 방법은 선생님께서 슬라이드를 특정한 안티바디로 선정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셀이 있는 부분을 서클로 그리거나 아니면 네모나게 그리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는 셀이 이렇게 넓은 형태로 퍼져 있다라고 하면 폴리건 쉽으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ROI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OI를 지정을 할 때는 가장 작게는 10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660마이크론까지 ROI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오메트릭 방법을 통해서 ROI를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된 ROI에 포함되어져 있는 셀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하나의 ROI를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된 ROI에 여러 가지 셀 타입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나는 이 전체 셀 타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타겟팅하는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셀 파퓰레이션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에는 디지털 마이크로 어레이 칩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 칩을 통해서 UV 라이트를 엑사이테이션 시키고 그 방법에 따라서 각각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스트라테지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하나의 ROI를 지정을 했을 때 그 ROI에 튜머셀도 있고 이문셀도 있는데 나는 튜머셀은 튜머셀대로 데이터를 만들고 싶고
이문셀은 이문셀대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의 리즌을 지오메트릭 방법으로 ROI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타겟팅하는 셀 타입을 세그멘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다양한 셀 타입으로 하나의 ROI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타겟하는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까지 DSP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시는 분들은 지오메트릭 방법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가장 ROI를 많이 지정을 하고 계시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좀 더 레어하게 발현이 되는 나는 셀 타입에 관심이 있고 그 리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셀 타입 스페시픽 ROI 선정 방법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리즌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몰폴로지가 변화되는 리즌을 센터로 잡고 나는 등고선 방향으로 나눠서 각각의 리전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컨투어 방식을 이용해서 또 ROI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어떠한 ROI를 어떤 리전을 하나의 ROI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조직에 어떠한 리전도 남기지 않고 모든 리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딩 방법을 이용을 해서도 선생님께서 ROI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만 이용을 해서 ROI를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하나의 조직 내에서 5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을 하셔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리즌에 대해서 혹은 원하는 셀 타입에 대해서 ROI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ROI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리전 스페시픽하고 피노타입 스페시픽하고 그러면서 셀 타입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그멘테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장비 안에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칩이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 칩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UV 라이트를 엑사이테이션을 시키게 되고요. 엑사이테이션을 시킬 때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는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순서를 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먼저 튜머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튜머 리즌에만 UV 라이트를 엑사이테이션을 시키고요. 그 나머지 리즌은 저희가 마스크를 시킵니다. 그래서 튜머에서 데이터를 먼저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튜머를 제외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리즌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튜머 리즌을 마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즌에 UV 라이트를 엑사이트 시켜서 튜머 셀을 제외한 나머지 셀에서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셀 타입을 세그멘트를 나누고 분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리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튜머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이뮨셀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이 DSP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떠한 스페셜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 스페셜한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리즌을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원하는 셀 타입별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이런 ROI에 대한 특히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ROI 스트래티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DSP 시스템이 또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선생님께서 이제 DSP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시려면 우선은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 차지스 슬라이드 위에다가 선생님께서 조직을 올려주시고 조직을 올린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셀이 있는 리즌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 타입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고요. 동시에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는 RNA 몰레큘 혹은 프로테인 몰레큘에 가서 인시추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게끔 프로파일링 리에전트를 인시추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선생님께서 매뉴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 연구실에 라이카 본드 RX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오토메이션 방법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프리퍼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프리퍼레이션이 끝나면 지오맥스 장비에다가 저희가 슬라이드를 로딩을 하면 되고요. 슬라이드가 로딩이 되면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는 그 조직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 이미지를 이제 줌인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셀 타입이 있는 리즌을 ROI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ROI로 선정이 된 리즌에만 UV 라이트가 엑사이테이션이 되면서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는 그 리즌에서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DSP 바코드를 분리를 한 다음에 이후에는 엔카운터 방식 혹은 NGS 방식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나 혹은 분석하고자 하는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엔카운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NGS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GS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로 데이터는 다시 지오맥스 DSP 안으로 저희가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고, 임포트된 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지정한 ROI 내에서 홀 트랜스크립톰 혹은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DSP 시스템을 가지고는 저희가 프로테인 그리고 RNA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원리로 저희가 특정한 타겟을 디텍션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나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티젠 스페시픽하게 안티바디를 사용을 하고요. RNA 같은 경우는 타겟 스페시픽한 올리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가 오늘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디텍션 하고자 하는 프로테인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시추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시키게 되고요. 저희는 인시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조직에 있는 프로틴이나 RNA를 분리해서 실험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티바디가 바인딩이 되거나 혹은 타겟 스페시픽한 프로브가 바인딩이 되면 이 프로틴이나 혹은 타겟하는 유전자를 대표하는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물질을 저희가 DSP 바코드라고는 올리고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프로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각각 프로테인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저희가 인시추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이 프로테인과 이 올리고 뒤쪽에는 각각의 유전자 혹은 각각의 프로테인을 대표하는 DSP 바코드라고 하는 올리고를 저희가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바디하고 DSP 바코드 그리고 타겟 스페시픽한 올리고와 DSP 바코드 사이에는 UV를 째주면 끊어지는 포토클리버블 링커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이 그 UV에 의해서 포토 클리버블 링커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DSP 바코드를 장비에서 자동으로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디스펜싱을 해서 이 DSP 바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NGS를 하거나 혹은 엔카운터 방식으로 리딩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지정한 ROI 내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셀 타입별로 세그멘트를 나눴다라고 하면 셀 타입별로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이 선생님께서 나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게 프로테인인지 혹은 나는 프로테인과 RNA를 동시에 분석하고 싶은지 이거에 따라서 패널 키트를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미징 리에이전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티슈를 스테이닝을 하고 스테이닝된 이미지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셀이 있는 부분이나 혹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몰폴로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ROI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어떤 셀 타입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안티바디를 선생님께서 3개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뭐 튜머에 관심이 있고 이문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는 파이브로블라스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문셀 스페시픽한 안티바디 그다음에 튜머 스페시픽한 안티바디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각각의 끝에 안티바디 끝에 플루로센스 다이가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티바디에 레이블링 되어져 있는 플루로센스의 컬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셀이 실제 조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는 셀 타입 스페시픽한 몰폴로지 마커를 최대 3개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파일링, 레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조직을 인시추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지오맥스 장비에다 옮겨서 원하는 리즌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원하는 리즌 그리고 그 리즌 내에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셀 타입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DSP 시스템은 RNA 그리고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나는 그냥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휴먼 혹은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홀 트랜스크립톰 패널을 구매를 하셔서 실험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이뮤 온콜로지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두 가지 종류의 패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그리고 RNA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이 프로테인에서 혹은 RNA 패널에서 제공하는 그 쥔이라든지 프로테인 리스트를 확인을 했는데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유전자 혹은 프로틴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패널에다가 에딩하셔서 패널 플러스 제품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는 스피시스가 나는 휴먼도 아니고 뭐 마우스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피시스 상관없이 RNA 혹은 프로테인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다음에 선생님만의 패널 키트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프로티오 지노믹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 장의 언스테인드 슬라이드에서 홀 트랜스크립톰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해서 분석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RNA 실험을 하고 프로테인을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장의 언스테인드 슬라이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시리얼 섹션을 만들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슬라이드가 완전 동일한 슬라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를 하셨던 그런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프로테인 지노믹스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하나의 언스탠드 슬라이드에서 프로테인 그리고 RNA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나와서 최근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시려고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DSP 시스템이 뭐고 어떠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ROI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DSP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쪽으로 내가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개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실험 같은 경우는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멜라노마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라노마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튜머 스페시픽하게 혹은 이뮨셀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떠한 바이오마커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실험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뮨셀, 기본적으로 마크로파지 그리고 멜라노마 스페시피카 마커를 가지고 스테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닝을 한 다음에는 세그멘트를 나눠서 멜라노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마크로파지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튜머에서는 어떠한 프로테인의 발현량이 높아지고 혹은 스트로마 리진에서는 또 어떠한 프로테인의 발현량이 달라지는지를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특정한 마커가 어떤 마커들이 튜머 그리고 스트로마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하는데 이 DSP 시스템을 적용한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레스트 캔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고요. 이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이미 프레시 프로즌 조직을 가지고 싱글셀 RNA-seq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싱글셀 RNA-seq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셀을 분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셀이 조직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페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 같은 경우는 싱글셀 RNA-seq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지오맥스를 이용해서 다시 스페셜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로 다시 분석을 하면서 튜머는 튜머 리즌으로 그리고 튜머를 제외한 나머지 스트로말 리즌에 대해서 따로따로 세그멘트를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각각 튜머 리즌에서 그리고 스트로말 리즌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량이 달라지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이 스트로말 리즌에서 어떠한 셀이 얼마만큼 있는지 셀 파퓰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나는 특정한 셀 타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 셀 타입 내에서의 유전자 혹은 프로틴에 대한 발현량도 관심이 있지만 튜머를 제외한 나머지 리즌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DSP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 셀 타입 스페시픽한 데이터 플러스 셀 타입에 대한 데이터인데 유용하게 이 DSP 시스템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콜로레탈 캔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튜머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ROI를 따로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튜머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렇게 튜머 그레이드에 따라서 ROI를 나눈 다음에 분석을 했을 때 4,000개 정도 되는 유전자가 그 튜머 그레이드에 따라서 발현량이 달라지는 걸로 확인을 했고, 이 안에서 어떤 패스웨이가 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도 DSP 시스템을 유용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거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림대학교 연구진들에 의해서 실험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퍼블리시가 된 데이터입니다. 이 그림 이 연구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튜머를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그 존에 따라 를 이렇게 선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전에서 다른 셀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을 하지 않고 뭔가 게스트 캔서하고 연관을 시켰을 때 튜머에서의 어떤 프로틴의 발현량들이 좀 더 달라지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DSP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선생님께서 기준을 하고 있는 그 튜머에 따라서 튜머 존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ROI를 지정을 하고 지정된 ROI 내에서 어떠한 프로테인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찾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이오마커가 어떤 건지를 좀 더 스크리닝하는 이런 용도로 이 DSP 시스템을 적용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도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데이터는 국립암센터하고 몇 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그런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림포사이트가 인필트레이션이 됐을 때 인필트레이션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ROI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튜머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이뮨 셀 스페시픽하게 뭔가 이렇게 세그멘트를 나눈 다음에 그들 안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량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패스웨이가 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 DSP 시스템을 적용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어떠한 뭐 조직, 그 튜머에 대한 그런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DSP 시스템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조직을 올려서 그 조직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직을 올릴 수 있는 리진이 가로로 3.5cm, 세로로 1.4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되게 큰 조직까지도 올려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애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엠브리오 지네시스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오감별로 어떻게 디벨롭먼트가 되고 디벨롭먼트가 됐을 때 어떠한 유전자가 그 안에서 키로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엠브리오 지네시스가 진행되는 주차별로 마우스의 조직을 이제 떼는 다음에 홀 섹션을 올려서 분석을 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조직부터 큰 조직까지 올려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우스 엠브리오를 홀로 섹션을 해서 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장기별로 나누어서 분석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큰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홀 섹션을 올려서 각각의 주차별로 각각의 올간에서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달라져서 그가 디벨롭먼트가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그 연구하는 그런 쪽에도 DSP 시스템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종양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팬크리아스 셀에서 알파셀 스페시픽하게, 베타셀 스페시픽하게 셀을 세그멘트를 나눈 다음에 그들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서 유전자 혹은 프로틴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팬크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소화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RNA를 익스트랙션 하거나 혹은 셀을 분리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소화효소 때문에 RNA가 다 프래그멘테이션이 돼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셀을 분리하지도 그리고
유전 RNA를 분리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페셜 상태로 티슈 상태로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파셀 스페시픽하게 혹은 베타셀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직이 어떤 챌린지가 있는 그런 조직일지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선생님께서 뭐 실험할 때 사용하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나 이제 실험 방법뿐만이 아니라 분석할 수 있는 툴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홀 트랜스크립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NGS 방법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리고 시퀀싱을 하고 시퀀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만약에 어떤 RNA-seq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분석하기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런 약간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오맥스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어떤 RNA-seq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BI적인 어떤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오맥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RNA-seq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께서 실험한 슬라이드의 전체 이미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정한 각각의 ROI에 대한 스페시픽한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뭐 볼케이노 플랫이라든지 DEG 분석이라든지 패스웨이 분석이라든지 혹은 PCA라든지 TSNE 분석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떤 통계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지정한 그 셀 타입, 그 지정한 ROI 내에 어떠한 셀 타입이 있고 그리고 그 셀 타입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분석도 진행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분석 툴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오맥스 시스템과 그리고 지오맥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분석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는 혹은 연구하고자 하는 티슈 내에서 어떤 바이오마커를 디스커버리 하거나 혹은 스크리닝하는 이런 용도로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